예, 앞서 변계 소집성하고 의타기성, 그다음에 원성실성 세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누구라도 아마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최초에는 지구상에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배웁니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가 약 40억 년이나 또는 35억 년이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40억 년 전에 되는 어떤 증거들이 저것이 생명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가 발견되고 35억 년쯤 되면 거의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지금부터 한 35억 년이나 45억 년 전에 지구에 생겼다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는 지구상에 생명체가 없었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부르기를 원시수프 상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이제 열이 많이 식어가지고 무슨 수프처럼 되는 그 상태에서 묘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생명체가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명체 탄생은 묘한 지적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질계만 있었다 하면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지식 정보가 물질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화된 우리 몸속에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지식 정보라고 부르는 것이 혼재된 상태에서 초기의 어떤 생명체의 단초가 형성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이런 형태의 생명체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체로 탄생했을 때 만일에 이것이 완전한 무라면 거기에서 생명체가 탄생돼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생되기 전에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생명체의 징후로서는 전혀 없었지만 다른 형태로서의 어떤 것조차 없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새로운 것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것이 전혀 앞에 아무런 것 없이 툭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완전 무에서 유가 생성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 물질화되지 않는 어떤 지식 정보가 여기는 물질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유전 정보가 저장된 것이 이중나선인데 이걸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여기 이제 계속 하나의 물질이 있습니다. A, T, T, C, G, G, A, T, C 이렇게 쭉 되면은 A라고 하는 항목에는 항상 C가 연결되고 T라는 항목은 G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A, T, T, C, G, G, T, G, A, 또 그러니까 G, C, T 이렇게 이 수 두 개가 항상 똑같은 A는 항상 C하고 연결되고 T는 항상 G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한쪽 나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저쪽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정보를 수선하십시오 라고 하는 신호가 옵니다. 그럼 여기서 수선을 담당하는 정보가 열리면서 이 두 개가 싹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이 딱 열리면서 수선에 필요한 정보를 보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인가가 수선에 필요한 정보를 밖으로 보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유전자의 전사라고 그러는데, 유전자에 들어있는 정보를 베껴가지고 사진 건판 찍듯이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 뒤에 이 세포 속에 보면은 리보솜이라고 하는 이 구역이 있습니다.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구역에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서 여기를 수선을 이렇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은 있는 정보들이 계속 수선되기도 하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이 전체적인 생명계가 만들어 놓은 정보 이것 자체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역전사라고 해가지고 요즘 있는 정보 채널이 밖으로 와서 무엇이다라고 알려주는 거 한다 하면은 이번엔 새롭게 새로운 정보를 이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역전사라고 하는데 이 전사를 담당하는 것을 무슨 RNA라 하면 tRNA라고 그러고 무슨 또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mRNA라고 또 역전사를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각기 이제 그 세포 속에는 자기 담당하는 어떠한 것들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정보 채널이 이제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지식이 물질화되는 거예요. 정보화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원시 수포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어떠한 것들이 이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어떠한 형태에서 무언가 정보로 발생될 때 물질화되는 것하고 또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정보가 형성되면 이것이 이 정보가 전사되어서 가지고 새롭게 저장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눈이 이제 사물을 볼 때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보는데 이 눈이 색을 볼 때는 뭘 통해서 본다 합니까? 여기서 저장되는 정보가 눈을 만들고 여기서 저장되는 정보의 해석 기능이 색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색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이 색을 어떻게 보도록 이 정보가 만들어진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정보화되어 있는 색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색이 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색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뀌어서 다시 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의 상대가 뭐냐면 법이죠. 그러니까 색을 법으로 만들어서 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밖으로 나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 몸은 활성화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깊숙한 데 들어있는 어떠한 것들을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계속 나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이 세포 속에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기 정보를 계속 유전시켜가는 거예요. 상속시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식에서 말하면 종자생, 종자하고 똑같아요.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완벽하니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해서 전달하다가 죽고 나면 새로운 세포가 또 형성되면서 또 연결되고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종자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종자들이 우리 의식 생활한테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지식 정보가 유전 정보가 밖으로 현행하는 거예요. 자, 이 현행을 담당하는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 하면은 이것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가만히 있고 뭔가 이 몸의 전체적인 것 중에서 이 중에 들어있는 어떤 특별한 정보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호가 오면은 이 자쿠가 탁 열립니다. 자쿠가 탁 열리면은 여기에서 tRNA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복사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어떤 세포 내에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한쪽 부분 열려 가지고 이걸 전사해요, 여러분들. 여기 약간 좀 다르긴 하는데 G 대신 우라실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가지고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능은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보를 밖으로 내오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리보솜 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이 리보솜에서 그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을 데리고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또 RNA가 있습니다. 그걸 mRNA라고 하는데 이 mRNA가 필요한 이 20개의 서로 다른 그 분자 무슨 식을 가지고 있는 그 RNA 중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집하면은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을 mRNA가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정보가 드디어 우리 의식 밖으로 이렇게 현행되고 몸으로 현행돼서 알 수 있겠네요. 이것은 무슨 겁니까? 종자가 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늘 종자만 현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래에는 이제 이 종자가 현행할 뿐만 아니라 현행이 정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현행한 정보가 여기에 다시 정부화된다. 현행된 것이 꼭 이 현행이 아니죠. 이 현행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어떤 그 심리라든가 몸의 상태가 이 정보 채널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 정보 채널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유전자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정보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아직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정보화되어지지 않는 많은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이것을 부르기는 쓰레기 유전 정보라고 그러는데 그 쓰레기 유전 정보 같은 이러한 것들을 아마 현행하면서 새롭게 정보화되는 어떤 물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정보를 발현시키는 프로모터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정보가 끝나는 부분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정보다. 근데 그것이 최소한 3개에서 많게는 이 숫자가 1000개 이상이 있어요. 근데 항상 시작할 때는 같은 어떠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의 정보로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없으면은 인간의 정보로서는 활성화되지 않는 거라 생각해서 그걸 쓰레기 정보라고 하는데 근래는 점점 그런 쓰레기 정보 속에서도 인간에게 현행화되는 정보 활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원시 수프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지식 정보들이 계속 와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것이 인간의 몸속에서 이와 같은 정보 채널을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현행을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현행하는 것은 이제 전부 어떤 일입니까? 법화된 정보 채널이 현행화된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느냐면 비법화된 정보를 어디로 보내는 것과 똑같냐면 다시 이쪽 정보 채널로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생명이 태어나서 40년 동안 우리 육체적인 생명의 전달만 보더라도 이 법화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전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흔들려면은 보통 강력한 에너지 갖고는 여기에 다시 현행 훈습도 잘 안 되고 우리의 훈습이라고 하는 현행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익혀왔던 정보의 되풀이가 되는 경우가 계속 많죠. 그러나 새롭게 되기도 하긴 하는데 그 새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특히 수행은 법화된 것을 비법화시키는 양상으로 유전 정보 속에 정보화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을. 그런데 그것도 가능한 것이 앞서 말한 대로 이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보를 다시 심어내는 것도 가능하죠. 이 정보를 새롭게 심어내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요즘 말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 같은 거입니다. 옥수수에서 옥수수 속에 없는 그런 유전자의 어떤 정보를 옥수수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똑같은데 실제 우리는 그것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 몸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면 그것이 현행훈 종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화된 것의 특징은 뭐냐면 나와 너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 뚜렷한 색깔을 갖는 것들의 특성을 계속 유지시켜가는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하고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다름들이 정보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정보의 모든 특성, 즉 이 DNA라고 하는 정보 채널이 꽉 잡고 있는 그 특성은 거의 전부 다 우리가 보면은
법화되어 있는 형태의 내용들을 꼭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앞서 말한 대로 이 암이죠. 여기에는 이제 암만 있습니다. 물질이 그 생명체가 형성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암만 있었던 것이 이제 물질화 합쳐져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죠. 암이 표현된 것이 우리의 몸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몸에 형성되어져 있는 암들이 뭘 했냐면 몸 같은 것으로 제한시키는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 나와 법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에요. 그래서 정보는 계속해서 분별되어 있는 형태로 흘러가는데 다 그것은 집착되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착돼서. 이게 유전 정보가 여기서부터 원시 생물이 형성되면서부터 이 알미 물질화되고, 물질화되는 것은 실제로 물질도 아니고 암도 아닌 그런 상태로 서로 어울려진 거죠. 그 어울려진 상태에 만들어진 그 상태의 모양과 의식을 유지시켜가는 작용을 계속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알미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장 무엇으로만 알미 나타나냐면 형태화된 알미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을 파악할 때 형태화된 암, 형상화된 암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을 전부 다 와와 법이라 하고 그것은 집착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원래는 알미 형태화되지 않은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알미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무엇인가 형상화되고 모습으로만 원래부터 존재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분별하는 것이 번뇌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구상에서 생명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알미라고 하는 형태가 특별한 양상으로 모습을 갖추기 전이었어요. 이 두 개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함께 보지 못하고, 즉 알의 비형상, 즉 여기는 무라고 했습니다마는 무적인 형태의 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태화된 알만을 이해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집착된 것으로서의 나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그것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것 자체는 헛것은 아니죠. 이것만 딱 떼어내서 보면은 헛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사건이네요. 우주적 사건이 이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면은 만들어진 것만으로 자기 고집을 하면은 헛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완벽한 헛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성을 체득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이 형태화되어 있는 형태를 시작하는, 형태를 통해서 아는 그 알을 투과해서 어디 영역의 알에 이르는 것을 뜻하느냐면은 드디어 이 무적인 상태에 이르는 알을 투과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무. 왜냐하면 여기에는 형태화되어 있는 알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암 속에 푹 들어가 본 상태를 절대무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이와 같은 절대무를 체증하고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체험된 무를 바탕으로 이제 형성된 일상의 모든 물질화된 암과 물질화되지 않는 정신의 암의 통합과 분리를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을 걸려갈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 여기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 속에도 바로 무엇이 남아있느냐면은 이 생명이 형성되어 있었던 시기의 절대무와 그리고 그 순간 형성된 형태화된 알미 함께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5억 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와 같은 절대무의 영역에 있는 암과 알을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투과하게 되면은 바로 절대무의 영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에도 머물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가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형상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만들어진 형상이 절대 무의 과예요. 그래서 무도 그 자체로서 존립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서 남아있지 않고 형상도 그 자체로서 존립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무라고 하는 영역이 그 자체로 무다, 형상과 완전히 다름없는 무다라고 하면 그것이 고집된 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절대 무의 영역을 통과하지 못하고도 언어로 공성을 듣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 같은 절대무나 허무적 상황으로 집착되어 있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질화된 의식 영역의 정보가 무를 없음으로 형상화해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법화라입니다. 그러니까 색도 법화가 되고 무엇도 법화되면 색으로 등장하지 않는 식도 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가 이제 전체가 다 마음과 색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법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럼 수행이 깊어진다면 이와 같은 절대무의 영역은 색의 법화가 사라지면 동시에 무슨 법화도 사라지냐면 마음의 법화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절대무에 들어간 영역이 들어가면 무심무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경계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마음도 되고 물질도 되는 형태를 자유자재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실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떠나가지고 마음을 찾아서 마음을 보면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물질화되지 않는 마음도 없고 마음화되지 않는 물질도 없어요. 이 두 개는 항상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떤 한 가지 형태로 자기 자신을 고집할 수가 전혀 없다. 여기서 보면 이 정보들은 완벽하니 무엇이냐면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로 형성됐어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로 형성됐는데 유전자 그 DNA가 거기에서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고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물질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의 특수한 조합이 뭐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똑같냐면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단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저절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이 정보도 발현되냐면 몸 전체의 세포 환경의 인연에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인연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야기했는데,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인연 원인 관계없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어떤 것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가만히 생각이 일어났냐니까 이미 몸이 되면은 그 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반드시 몸과 더불어서 일어나는데 그 몸에서 발현되어 주는 어떤 정보들이 그냥 일어나면은 이것이 뭘 만드냐면은 특수한 그 단백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화학 물질이나 신경이나 그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적 신호나 화학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뇌에 보면 뉴런이라고 하는 뇌세포가 있는데 세포에 이걸 엄청나게 확대하면 이렇게 모든 세포와 세포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이제 그 다른 물질로 이렇게 차 있죠. 여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둥둥 뚫려놨는데 이 신경 세포를 지날 때는 무슨 식으로 지나면 우리가 말하는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즉 전파가 지나가는 거예요. 전파가.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선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전기가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전기 신호가 이렇게 오면은 이 신호를 여기에서 바꿔주는 턱이 있어요. 뭘로 바꿔주냐면 화학 물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 화학 물질이 바꿔지면 이 화학 물질이 여기에 가가지고 다시 여기서 오는 신호를 이렇게 전하면 이 신호를 또 갑니다. 그래서 뇌에 들어있는 많은 세포들이 함께 저런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현재 우리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알을
육식화시켜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안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철저히 무엇이 작용하고 있느냐면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물질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만 된다라고 하면은 마음을 발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화되어 있는 마음이죠. 즉 팔식에 종자화되어 있는 그 마음들이 물질을 통해서 발현되는데 어쩔 때는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신호를 보내주고 어쩔 때는 여기에서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실는데 이 전체가 발현될 때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잊고 그렇게 발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신호도 그것 자체가 저 스스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과정의 얽힘 속에서 무가 무엇으로 형상화되긴 하는데 이 무를 형상화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얽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얽혀진 나타난 것들은 우리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인연관계를 형성하면서 무엇인가 또 자기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자체적 하나로서 자기 모습과 생각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서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생각이 또다시 다른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다른 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와 같은 오랜 세월 동안 물질이면서 마음인 상태로 놓여있는 우리의 팔식의 몸, 이 몸 속에 들어있는 이 정보를 변형시켜서, 즉 있는 정보만을 현행시키는 게 아니고 없는 정보를 새롭게 밀착해서 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와 같은 전기 신호가 갔을 때 이 전기 신호가 계속하면서 이 시냅스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 부분에서 얼마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하는 시스템이 기억으로 남게 되고 그 기억으로 남는 것들이 힘이 커지면은 역전사돼서 이 안에다가 새로운 정보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이죠. 생각은 철저히 보면 정신적 현상인데 이 정신적 현상이 계속 강해지면은 안쪽에 들어가서 물질화된 정보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한 전 정보가 다시 정신현상으로 나와가지고 이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현상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분리된 것처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생물학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나의 아무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물리학을 연구한다. 또 그렇게 해야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진리를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물리 그 현상 중에서도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거의 모를 정도가 없을 줄 알 겁니다. 소립자의 특성은 입자와 파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입자와 파동이라 이런 말은 실제 소립자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해당되지 않는 말이냐면은 우리가 입자로 볼 것인가 파동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실험을 했을 때만 그것이 입자로 보이고 파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립자라 하는 물질의 아주 작은 영역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반된 성격입니다. 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방 안에 어느 부분에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어떤 성질이다 그 말이거든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파동이란 말은 이 방 안에 완전히 퍼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것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체로 퍼져 있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입자고 어떻게 파동인지는 마음속으로 전혀 그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가능해도 그릴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보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물리학자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훌륭한 실험 장비를 통해서 보아도
입자이면서 파동인 상태를 동시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저 상태를 입자 또는 파동이라고 말하느냐면은 입자 상태로 보려는 실험 장치를 고안해서 보면은 입자로 보이는 거예요. 파동 장치를 보려고 하는 실험 장치를 고안해서 파동으로 보려고 하면 파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파동으로 또는 입자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깊은 영역에 가면은 이 분명한 나와 법이 아주 집착돼서 뚜렷한 분별 경계가 아니고 아주 미시한 영역에 가게 되면은 바로 물질인지 정신인지 알 수 없는 영역하고 똑같이 된답니다. 그걸 우리로 보면 팔식에서 업식, 전식, 현식이라고 하는데 이 업식, 전식, 현식은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서 익혀온 모든 정보들과 물질과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나눌 수가 없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식화됐을 때 비로소 나다, 너다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입자하고 파동이 겹쳐 있는데 입자로 발견될 때 입자라고 부르는 것하고 파동이라고 발견될 때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의 업식이래요. 그것이 지식화돼서 밖으로 나올 때가 아와 법으로 분별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근본 형상도 그렇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이 물질만 연구해가지고는 그 세상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보는 마음하고 더불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아마 그런 것이 서로 연구가 돼서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학문 분야의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뇌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과 정신이 분별되기 한 상태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어떤 물질의 그런 형태가 있는데 스핀이라고 하는 이름 부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름은 있어요. 스핀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이것도 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도저히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태가 그림으로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법하고 그 법화예요. 나와 너라고 나눠진 거. 그 이전까지는 비록 그것이 유전된 우리의 업식 정보라도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뭡니까? 불분명한 알미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알미 형성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영역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달만대사가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절대무의 영역을 체험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정말 이 분별된 지식이 단순히 딱 끊어져 버리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것이 전 삶하고 우리 삶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무 영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무적인 알미 형태적 암으로 변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형태적 암 속에 계속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형태들이 형태를 띄어내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영역을 잃어버리면 분별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분별된 것이 마치 세계의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집착이 됩니다. 더구나 그러면 이 입자하고 파동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희한한 또 실험이 나옵니다. 어떤 실험이 나오느냐면은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이 파동이나 입자냐 하는 그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출발부터 막 이 선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서는 무엇이 발견되고 여기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파동으로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실험장치, 입자로 보이게 하는 실험장치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입자로 발견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마치 이 입자가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아는 것처럼 파동으로 지나왔던 흔적을 싹 없애버려요. 여기에서 파동으로 보이는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입자로 발견을 딱 하는 순간 자기가 파동으로 지나왔던 순간까지도 입자화된 형태로 만들어본다. 그러니까 현상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가 자기의 과거를 완벽하니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파동으로 발견되면은 입자로 발견될 수 있는 그 부분에서조차도 파동인 것처럼 활동하고 지나와 버려요. 기계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입자와 파동을 함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마지막에 무엇이다 라고 되는 것이 자기의 과거를 결정해 버려요. 이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강력한 역전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정보 채널을 무의 절대 무의 영역 챙겨로 나누면 그 자체가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영역을 절대 무의 영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업이 변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는 물질 자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완벽하니 입자로 만들어주고 파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아는지도 알 수가 없고. 더구나 이제 이와 같은 입자 중에서는 이 쌍생자락에서 해서 물질과 반물질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아주 강력한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이렇게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질이 형성돼요. 물질이 형성될 때는 물질이 1g이 있는데 어떤 물질들은 두 개 합치면 1.5g 더 돼요. 그것은 그 속도가 무게를 물질화되는 거예요. 속도의 에너지가 물질화돼서 원래 있던 물질보다 무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진짜 물질화돼서 나타나는 무게가 많아졌다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입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파동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블랙홀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형성돼서 이 두 입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두 입자는 서로 처음에는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처럼 활동해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두 개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 다른 일생을 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상식인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80년대에 저 정보를 읽어보니까 묘하게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치 두 개가 하나처럼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의식이나 여기에 있는 의식이 우리가 시공간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하나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여기서 절대 무의 영역이 물질화돼서 생명으로 나타난 이 공간이 여기에 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잊고 있으면 동시에 여기가 잊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상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의식의 어떤 미묘한 영역 속에서는 마치 이 두 개로 나눠진 물질이 거리와 상관없이 정보를 마치 교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해요. 물론 정보가 교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 여기서 B라고 하는 특성이 발견돼야 되고 여기서 B라고 하는 특성이 발견되면 여기서 C라고 하는 특성이 발견돼야 된다. 아니 A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아까처럼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A로 발견될 확률이 있으면 이것이 여기 있을 때는 B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B로 발견되면 이것은 여기서 A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입자 상태가 되면 이것은 예를 들면 파동 상태가 되고
이것이 파동 상태가 되면 이것은 입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가 서로 연결돼서 마치 하나처럼 그 정보를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정보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하고 여기서 일어난 A라고 B라고 하는 이 떨어져 있는 물질들도 아주 미시한 영역에서는 그렇게 정보 전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보면 세포가 하나처럼 단독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우리 몸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팔식은 여기 이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은 연갈처럼 전체적으로 뻗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팔식의 영역이 너무너무나 미시한 물질의 영역에서 시공간이 마치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작용하는데 최초의 하나의 원자보다 더 작은 알공기 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가 지금처럼 우리한테 얽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식의 활동이 계속 줄어들면은 그 활동이 몸의 상태를 다른 상태로 만듭니다. 몸이 열이 나기도 하고 몸이 차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 다른 상태로 변하는데 다른 상태에 변하면은 이 정보가 다른 상태로 읽혀지도록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집중이 아주 강력해서 의식이 정지하는 상태가 예를 들면 된다 하면은 의식 정지는 마치 여기에 하나의 입자가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딱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의식이 정지하는 상태는. 그런데 일체의 모든 것은 정지라고 하는 상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벽한 정지가 되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에 존재하게 되어버려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이 되고 무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영역의 의식을 잊고 있었던 것이 해체돼서 마치 전체 영역의 의식을 읽는 것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음 쉰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쉰다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마음도 물질이죠. 물질의 그 움직임이 극소로 적어져 버리면은 묘하게도 그것이 전체로 퍼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버려요. 그게 특성이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물질입니다. 소립자가 아니고 상당히 큰 물질이에요. 소립자에 비해서는 엄청 큰 물질이죠. 그 원자를 계속 냉동을 시킵니다. 냉동시켜가지고 마이너스 273도 가까이 보내요. 마이너스 273도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갈 수가 없느냐 하면은 높은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낮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 가면은 모든 입자들이 정지하게 되는 선이에요. 근데 그 정지하게 되는 선에 가면은 아까 말한 소립자가 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상의 자기 이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게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계속 낮추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활동 범위가 좁아지니까 막 이 근방, 즉 넓은 곳에 있을 확률이 점점 줄어들다가 273도까지 가면은 갑자기 이 원자가 드디어 파동처럼 작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원자가 전 공간에 퍼져버린다. 그래서 모든 곳에 원자가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해서 거기다가 빛을 딱 쏘면은 그 공간은 또 희한하니 다른 공간으로 달려가지고 빛의 속도를 엄청나게 느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은 공간이 그와 같이 확대되면서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 집중을 계속하면은 드디어 내 몸속에만 한정된 의식의 영역이 갑자기 밖으로 쭉 표출돼서 다른 의식들과 더불어 교류하는 장을 보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형태로서의 나도 없고 만들어진 상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처음 변계의 소집성은 만들어진 상인데 만들어진 상의 존재는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의식 속에 있으면 마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의식 상태, 아까 무적인 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갑자기 이와 같은 몸에 한정된 의식령이 팍 깨지면서
마치 다른 영역의 의식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셋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걸은 상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앉아서 집중하면 그런 상태네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집중한다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될 수가 있는 형태가 바로 하나의 의식이 집중되고 무심되고 무상정 정도 되면은 갑자기 이상한 현상들이 발현해서 내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수 있다네요. 그런데 그것도 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예요. 어떤 것이 나냐? 어떤 것만도 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완벽하니 나지만 이 상태만이 내가 될 수가 없다면 단 이 상태가 나인 것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을 바꾸면 다른 나가 계속 형성돼요. 다른 나가. 그래서 의식의 다른 만큼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르다. 그래서 눈 한 번 다르면 세계가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름의 차이를 우리가 잊지 못하니까 늘 형성된 상으로 나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상만으로 나를 보는 것은 진정한 나를 보는 것 중에 하나지만 다른 모든 나를 잊히면서 이제 나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처음만 이 변계 소집성에서 형성된 자기의식의 영역은 마치 이 속에서 들어진 이 정보로만 세계를 읽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과정을 얽혀서 생성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두 번째 역전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정보가 변화되는 것도 모른다 겁니다. 역전사가 되면은 다른 마음이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 있는 무적 영역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정보의 채널에 갇혀있는 의식을 다른 갇히지 않는 의식의 정보를 계속 훈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습시키면 내가 쌓고 있는 상들이 자기 특성을 가지지 않냐면 형성된 상이 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음걸이가 다 부처의 걸음걸이지만 우리가 이 걸음걸이만 부처의 걸음걸이라고 보는 순간 부처를 잃은 것하고 똑같아요. 부처는 이 걸음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음걸이와 모든 말들과 모든 생각들이 다 부처와 중생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엇만을 딱 집어서 부처라든가 중생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고집된 나와 법이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 절대무가 최초로 모양을 형성하면서 그 모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양이 형성된 것은 지 혼자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일체 이웃과 더불어 인연관계로 형성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성이라고 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 채널이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안 변하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즉 무라고 하는 영역이 물질화된 즉 무적인 형태의 암이 형태에 드러난 암으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냥 그대로.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인연 관계없이. 그런데 반드시 뭡니까? 의탁이상은 다른 것하고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최초의 생명적 암이 형성되기 전에 그 암은 절대 무의 영역에 있었는데 이 암이 특별한 지구적 상황이 되니까 형태를 갖는 알무로 바뀌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특성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작용은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보면은 생각은 아무런 형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그 형상들이 반드시 형상 너머에서 형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관계가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무적인 형태로 있는 암이 경계를 드러난 암으로 만드는 것은 지구적 인연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적 인연 조건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양계라고 하는 인연 조건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도 형체를 띠는 순간 그것이 암 수술하는 게 아니고
지구나 태양계라고 하는 인연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나 태양계의 조건이 달라질,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앞으로 몇 억 년 이상 못 삽니다. 인류는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잘 살아봐도 태양의 빛이 어느 순간 서서히 식어가면은 이제 적색 거성으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커지면 거의 지구 궤도 가까이 와 그렇게 커져요. 부피가 커집니다. 지금 태양의 중력이 엄청 강하니까 그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이 적어가지고 웅축돼 있으니까 하는데, 중력이 적으면 이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커집니다. 반발력처럼 커져가지고 태양이 계속 커지는데, 그때 붉은 빛을 내는 태양으로 이제 바뀌는데, 그렇게 되기 훨씬 전에 지구와 태양과의 인연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연 조건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그것이 있기 훨씬 전에 다 지구상에서 전멸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형성됐듯이 어느 순간 절멸한다 입니다. 자, 그것은 형태만 변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알은 형태는, 여기는 형태가 드러났지만 밖으로 말하면 지구상에서 이제 생명체로서의 알무 분별을 만들어내는 영역은 전부 사라지고 다시 다른 무적인 형태의 암이 남았는데, 그 암 속에도 뭘 가지고 있느냐면 마치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연을 만나면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면 어떤 한 가지 암도 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들이 인연 관계에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타기성이라고 할 때 의타, 즉 타의 인연 관계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금의 나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늘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 새로운 것을 보는 기제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지극히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세포가 줄기세포가 됐을 때, 이건 인간으로 이제 변해야겠다. 그러면 인간의 자정분과 정자정분의 세계만이 인간 세상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이 정보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정보는 잘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아주 초창기에 형성됐던 박테리아의 정보도 200개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포 속에, 하나하나 세포 속에도 박테리아 정보는 200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박테리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앞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박테리아 정보가 있는 게 아니면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전 인간에 소속된 생명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세포 속에 다른 생명체예요. 다만 공생을 해요. 뭘 하느냐면 이것은 산소가 들어오면 그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시켜 주면서 세포 속에서 인간하고 미토콘드리아라는 두 개의, 크게 다른 두 개의 생명체가 살아있는 거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만을 통해서 전달돼요. 남성만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남성의 이 정자에 미토콘드리아의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서 이 꼬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성으로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는 수정될 때 없어져요. 그런데 여성은 이 난자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보인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보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은 누가 알게 해주냐? 그 DNA 끝에 미토콘드리아의 정보가 있는 정보 채널이냐,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정보 채널에 따라서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보,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보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명체가 있으면서 공생을 계속 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로 말하면은, 이건 DNA, 미토콘드리아는 완벽히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생명체고 공생을 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정보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생명의 역사적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한 생명 속에 일체 생명을 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의타기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으로서의 생명을 살 수 있는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다른 것을 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할 때 너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바로 망상분별인 거예요. 나무 없이도 나 살 수 있겠다고 생각되잖아요. 강물 흘러가지 않아도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웃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좋은 관계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근원적으로 일체의 모든 것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정보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제 자기가 만들어진, 근데 실제 내가 만든 것만 아니죠. 여기서 만드는 생명이 형성되기 전에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 알미 만드는 상이니까 이 상이 우주적 알미인 거예요. 우리 몸이. 단 내 몸이라고 국집되면 그것이 이제 집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무 인연도 없이 스스로 생겼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몸보다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 몸은 보다 더 근원적인 우주적 존재들이에요. 우리 의식보다도. 원리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원성실성은 이제 여기서 말한 상과 자연성이라고 하는 집착을 다 떠나면 그 자체가 원성실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가 변계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으로 사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그러한 것을 변계소집성인데 그 정보가 현상에서 인연인 줄 알면은 상이 돼 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 거고 두 번째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그 존재 속에 일체의 영역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단세포가 되겠죠. 이 단세포가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과 같은 우리 인간 같은 70조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서 인간이 되는데 이 속에 이때부터 형성된 모든 정보들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예요. 근데 그거 증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식물 정보하고 똑같은 DNA 정보가 30%나 들어있고 침팬지하고는 98.5%가 똑같고 또 여기서 훨씬 많은 정보가 있는데 뭔가 있는데 알려지지 않는 것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가운데 요즘에 새로 발견된 게 하나 있어요. 쓰레기 정보 속에서 아주 원시적인 어떤 형태의 정보인데 인간의 우울증을 발현시키는 데 작용하고 있는 정보가 쓰레기 속에 새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의 생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새로운 과정에서 익혀졌던 그런 것이 이 속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한 가지 생각 속에 발현되는 거예요. 이 몽땅 것에서 한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몽땅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우리한테 훈습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으로 서 있는 존재성은 존재하지 않는데 두 가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우주적 존재이면서 상이요. 이 형태가 완벽하니 우주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상만으로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만으로 보면은 거의 번뇌가 되는 거고 이 상이 인연 속에서 완벽하니 우주의 과정을 이루는 생명체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 무게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평등성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고 하겠습니다.